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법 강의 이순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순환은 그동안 이제 10년 이상 기출됐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결국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법무사용 객관식 문제를 보더라도 결국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충분히 100% 소화하신다 하더라도 객관식 풀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도로 가면은요. 자, 1번. 그리고 이제 주 교재는 이 기출 문제고, 그리고 부교재는 저희가 일순환 때 썼던 거 있죠? 이거요. 네. 일순환 때 주교재로 사용했던 뿌리와 열매, 이걸 이제 부교재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제 법조문하고 그리고 관련된 애기 원문을 볼 겁니다. 또 기록 내 양식. 네, 마지막에요. 네. 일단은 문제를 쭉 풀고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이거 이제 등기 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등기 형식. 등기 형식은 이제 매년 A급 문제로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1번.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존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이거죠. 존속. 그러니까 수입번호 1번의 등기가 주등기면, 여기에 1-1의 등기, 이게 가지번호를 붙인 것이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개념은 여러분 뭡니까? 부기등기의 개념은 주등기의 가지번호 또는 이 부기등기 자체에 가지번호를 붙일 수가 있죠. 1-1의 -1. 이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개념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형식이 부기등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등기와 존속된다. 즉 한 몸이다. 같은 뿌리에서 난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이게 이제 몸통이면, 그러니까 잎사귀가, 열매가 하나 더 줄기가 더 생겼을 뿐입니다. 같은 뿌리인데, 주등기에 존속된 뿌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존속. 네, 잠깐만요. 네. 존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효력상 별개의 등기다. 그 별개의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순위 번호가 다릅니다. 순위번호가 예컨대 순위번호 1번이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이렇게 이 밑에 1-1 이런 식으로 하죠. 예컨대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의 등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상 보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등기입니다. 접수 번호가 다르죠. 접수 번호가. 순위번호 1번의 등기와 1-1의 등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력상 그 부기등기의 효력은 주등기에 존속되어 효력상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두 문자가 이겁니다. 고주. 이것은 이제 저희 부동산 등기 규칙 14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규칙에 있는 규정입니다. 규칙에 있는 규정.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만약에 이것을 부기등기로 해버리면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해버리면은 이 수탁자가 처음부터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당시부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것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부기등기로 하면은요. 따라서 부기등기로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주등기로 한다. 맞습니다. 고주.
이것은 규칙제 143조. 자, 거기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입니다.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만약에 부기등기로 해버리면 이것을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요. 아무튼 맞습니다. 고주. 3번 환매특약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의 약정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자, 이런 특약, 약정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뭔가 주계약과 존속됐다는 겁니다. 존속됐다는 거. 그래서 어떤 존속적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존속돼서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약, 약정이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 맞습니다. 환매, 이런 약정,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종속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4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이제 시행사를 말하죠. 시행사가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 앞으로, 입주 예정자는 그 피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 이자를 피분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분양자. 그리고 사업 주체는 시행사는 분양자. 자, 이 피분양자가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치르면은 이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은 신청에 의한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치르면 이제 예컨대 7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신청에 의한 등기고, 자, 이때의 등기관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이등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겠죠? 이전 등기를 실행할 때 당사자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자, 이게 이제 간혹 나오는 이제 문항인데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촉탁. 이 집행법원의 촉탁. 세 번째, 직권입니다. 직권.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요. 말소하는 방법이. 자, 이거 이제 등기예기 원문에 있죠? 등기예기 원문에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이 신청에 의한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왜냐하면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결국 누구를 위한 등기죠? 이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입주 예정자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도 치르고 잔금도 치렀는데 거기에 이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경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등기가 바로 입주 예정자, 피분양자를 위한 등기가 바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죠.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죠? 입주 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면은 이것은 누구 겁니까? 이것은 사업 시행자께 아니라 이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도 어때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 이 등기를 실행할 때,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직권.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주 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럼 더 이상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권리소멸의 약정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 문항은 신청이 아니라 직권. 자, 거기 해설을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이 완성되어,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이 된 거죠. 아파트가 완공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 앞으로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잔금 치르면은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더 이상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한 금지사항의 부기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5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할 때는 주등기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 권리 변동의 등기죠.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원칙이 부기 등기죠. 원칙이. 자, 규칙 이것은 법제 52조. 자, 여기 해설에도 있습니다. 법제 거기 해설 보시면 법제 52조.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 이런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왜냐하면 일부에 대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변경 경정이죠. 일부가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가 바로 변경 경정 등기죠. 일부기 때문에 부기 등기. 그리고 특이하게 약정이 들어가면 항상 부기 등기였죠. 그런데 다만 제5 등기가 뭡니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죠. 이것은 원칙이 부기 등기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자의 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맞죠? 네. 자, 예컨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자, 지금 수입번호 1번의 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 금액이 1억이에요. 물론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쓰겠죠. 제가 이제 통상 그냥 한글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 금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 2천으로. 1억 2천으로. 자, 전세 금액을 1억 2천으로 증액을 시키면 여기다가 원칙이 그러니까 전세 금액은 권리사항의 일종이죠. 그래서 전세권 변경 등기로 갑니다. 그럼 권리 변경 경정은 원칙이 뭡니까? 부기 등기죠. 이 주등기와 존속되어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돼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러면 1번 전세권 변경. 이걸 만약에 부기 등기로 전세금 1억 2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기 등기는 우리 등기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 부기 등기는 주등기와 존속된 어떤 일체를 이루는 등기입니다. 효력상. 그래서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무조건 그냥 권리 변경은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전세 금액이 1억 2천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이 저당권자가 기분이 나쁘죠. 저당권 설정할 때 처음에 1순위자가 1억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1억 2천이 됐습니다. 그럼 1억 2천은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1억 2천인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저당권자, 이등기할 때 저당권자 K에 인감이 찍힌, 인감 도장이 찍힌 승낙 정보가 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 해주겠죠. 돈을 일부를 받으면. 만약 승낙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때는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걸 지우지 않고 여기다가 1억 2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보통 실무에서는 승낙 안 해주겠죠. 이걸 승낙을 안 해주겠죠. 돈을 받지 않느나.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집이 경매됐을 때 전세권자가 1순위로 1억을 받고 남으면 저당권자가 배당 받고 또 남았을 때 이 전세권자가 1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 2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문구는 맞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런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전세권, 즉 변경된 부분은 주등기로 실행이 됩니다. 주등기로. 네.